안녕하세요. 오늘 2019년 영양교사 연간 강의 계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면은 시험 과목 요거 봐야 되는 거는 과목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9개 과목으로 빼놨는데 과목 순서대로 보시면 영양교육 및 상담부터 시작해서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조리원리식품학, 그 다음에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 요 과목들을 여러분이 꼭 필수로 보셔야 합니다.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뭐 생리학이나 생화학이나 요런 거 조금 더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 9개 과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지 시험 문제를 접할 수가 문제를 봤을 때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순서대로 써놓은 과목을 잘 보세요. 문제를 보면 과목들 순서대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꼭 1번에는 영양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양교육이 2문제가 나오거나 3문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나오는 과목은 영양학을 다루게 되고요. 요런 순서대로 문제가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 과목들의 순서대로 이론을 정리를 해 두시면 그게 조금 흐름에 있어서 원활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강의 계획을 잡을 때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이론을 요 과목들의 순서대로 배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다루는 그 개념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어떤 내용들을 정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계시는 교재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뭐 따로 공부하시는 뭐 문제집이나 뭐 이런 거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강의 진행할 때 어디 출판사 거 쓰지 않고요. 교재에 별도로 작성한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자료를 따로 작성을 한 거고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어떤 그 책의 출판사마다 그 다음에 저자마다 책에 실려있는 내용들이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물론 상이하지 않은 것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더 많기는 한데 뭐 단체급식에서 다루는 개념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출판사는 다루고 B라고 하는 출판사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B 출판사에 있는 교재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그 개념 자체를 처음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출판사에 있는 교재들을 가지고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을 다시 별도로 프린트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과목별로 어떤 내용들 다루는지 보면 첫 번째로 영양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갈 때는 영양교육 이론에 대한 거 들어가죠. 그래서 영양교육 이론에서는 문제 출제 비중이 좀 높습니다. 특히 뭐 사회인지론이나 건강신념 모델이나 뭐 그런 행동변화 단계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각 단계마다 어떤 영양교육 기법을 적용을 하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사례를 주고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단계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는 개념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면 서술형이랑 이런 게 자꾸 많아지면서 최근으로 올수록 그 문제의 추세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거를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기반해서 이론부터 시작해서 영양교육의 과정, 뭐 4단계법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영양교육 과정대로 교수 설계하는 내용들, 그리고 영양교육의 방법이나 매체, 그리고 마지막에 영양 상담,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학은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문제 출제 비중이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과 연계성이 가장 많은 과목이 영양학이에요.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소화흡수부터 시작해서 탄단지, 3대 영양소에 대한 개념들 보고 걔네들의 에너지 대사,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수분 이런 순서대로 갈 건데 영양학만 하기에는 지금 나오는 문제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점점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굉장히 심하게 어려워지고 있고요. 식사요법이랑 영양학이 섞여버리면 이거 뭐지? 라고 해서 조금 처음 보는 생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양학 과목에다가 우리가 뭐 대사나 요런 거 넣을 때 뭐 포도당에 그냥 TCA 사이클 요것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생화학이나 생리학에서 필요로 하는 개념들도 추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해서
영양학, 뭐 고급 영양학,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생리학에 대한 기전 얘네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내용을 보도록 할 거고요.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생애 주기별로 그 순서대로 임신기부터 시작해서 수유기, 그다음에 영아, 유아,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 노인까지 각 세대마다 그 생애 주기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소 요구량이 다르죠. 중요하게 요구되는 영양소의 종류도 다르죠. 그 이유들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것들이 과잉이 되었을 때 또는 부족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건강 문제, 이쪽 부분이 응용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양교육이랑 연계돼서 나오면 뭐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 어떤 영양소가 지금 부족한 상태이다 또는 어떤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영양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 영양상담 어떤 거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으로 접목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영양학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같이 묻는 것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생애주기 영양에서 노인기, 성인기 이런 거 딱 문제 하나 놓고 식사요법 엮어가지고 어떤 뭐 질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추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 생애주기 영양학 개념들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생애주기 영양학 과목 자체적으로는 문제 출제 비중이 그닥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얘가 출제되는 비중은 적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영양교육이랑 혼합돼서 나오거나 영양학이랑 믹스돼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과목도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영양학 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 과목을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양판정 같은 경우에는 ABCD 여러분 요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죠. ABCD 그래서 신체 계측, 생화학 측정하는 거, 그리고 임상조사하는 거, 식사 섭취 조사하는 거, 얘네들마다 판정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 판정법들이 어떤 지표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영양 판정은 그렇게 내용을 볼 거고요. 그리고 조리원리랑 식품학은 엄연히 과목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용에서 둘이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리원리에서도 이거 하고 식품학에서도 요거 다루고 똑같이 계속 다루면 시간적으로 좀 그게 중복돼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리원리랑 식품학을 합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조리원리랑 식품학을 진행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서는 이제 식재료별로 구분을 합니다. 당류 파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두류, 채소류, 유지 및 당류, 유지류, 그 다음에 뭐 우유류 이런 식으로 식재료마다 이제 챕터를 정해서 진행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육류를 진행을 한다. 그럼 육류에서 있는 뭐 미오글로빈의 구조 그런 것들은 식품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리를 하면서 미오글로빈의 색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은 조리원리에서 다루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섞어서 한 번에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조리원리랑 식품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오글로빈의 구조라던가 육류의 단백질 이런 것들을 알려면 정확하게는 영양학이 먼저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해요. 영양학에서 탄단지 대사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단백질의 대사, 단백질의 뭐 1차 단백질,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들로 이루어진 미오글로빈의 구조, 식품학 될 거고요. 그 미오글로빈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리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조리 원리 내용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조리원리 식품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리원리 식품학에서는 주로 그 채소류 그리고 육류, 얘네들의 색소 굉장히 중요하죠. 미오글로빈, 뭐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얘네들 어떻게 하면 조리할 때 색소를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색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갈변을 억제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갈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향미를 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크게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과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체급식소에서 이제 실무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졸업하고서 바로 영양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단체급식을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영양사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순서대로 과목 챕터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짜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측하고 구매 발주하고 뭐 이제 들어오면 검수하고 저장하고 재고 관리하고 마지막에 원가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내용을 그렇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식사요법이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과목이죠.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 대사 과정이라던가 뭐 체내에서 소화 흡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식사요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블랭크 해놓고 기입형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배점도 작고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만 서술형에서 요하는 식사요법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사례를 주고 이 사람한테 가장 문제될 것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무엇인지 쓰고 그거에 대해서 식사 처방 어떻게 할 것인지 쓰고 그 다음 배점이 조금 더 높아진다면 그 사람한테 영양 교육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쓰시오. 뭐 요렇게 과목을 더 많이 섞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식사요법은 우리가 그 장기의 종류마다 챕터를 제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질환 쪽에서는 뭐 위, 소장, 대장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뇨, 간 질환, 뭐 신장 질환 이런 식으로 다루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식품위생학에서는 식품위생학에서 나타나는 식중독. 식중독을 예방을 하려면 제일 근본적으로는 원인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원인에 대한 것들을 원인의 종류마다 구분을 해서 챕터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거, 바이러스에 의한 거, 뭐 자연 독성분에 의한 거,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뭐 화학적 식중독이라던가 요런 식으로 해서 식중독을 구분을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러면 세균 사멸시키려면 온도 어떻게 할 것이냐, 바이러스 사멸시키려면 온도나 pH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단계별로 위생 관리 방법을 거론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서 위생적으로 우리가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해썹이죠. 그래서 해썹이 단계와 절차마다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볼 겁니다. 그래서 과목들은 이렇게 9개 내용이고 9개 과목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 다룰 것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이론 들어가면 뭐 매 과목이 시작하기 전에 이 과목에서는 강의마다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제 비율 보면 영양교육 및 상담 같은 경우에는 영양교사의 주 업무가 단체급식에 대해서 영양사의 업무, 그 다음에 교육의 업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교육 파트에서 이제 20% 정도. 여기서 나온 비율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제가 분석한 비율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비율 다르고요. 즉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해서는 교육 상담에서 20% 정도 비중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학이랑 생애주기 영양학 얘네가 섞어서 20% 정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영양학 단독으로 나오는 비중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생애주기랑 같이 엮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묶어서 20%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과목들 10% 정도로 비중을 두어서 이렇게 100%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시험 시기가 그전에는 12월 첫 주였는데 바뀌었죠. 재작년부터 11월 마지막 주로 시험 시기가 바뀌어서 뭐 올해도 뭐 꼭 그렇게 되리라라고는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요렇게 나온 요 몇 년간은 11월 마지막 주에 본 경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할 건데 아까의 언급했던 과목 순서대로 3월에서 6월까지는 이론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3, 4월은 영양교육부터 시작해서 영양판정까지 4과목 다루고요. 5, 6월은 조리원리부터 시작해서 식품위생학까지 5과목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7, 8월이랑 9, 10월은 여기에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제가 그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든 기출분석을 하든 주차별로 과목을 진행을 할 거예요. 7, 8월 같은 경우에 첫 주에 영양교육에 대한 기출문제만 볼 거고요. 두 번째 주에는 영양학이랑 생애주기 영양학에 대한 기출문제만 볼 거고요. 이렇게 주차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연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 첫 주에는 2018년 거,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2017년 거, 이렇게 연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한 해에 뭐 영양학에서 만약에 많이 나와봤자 한 해에 네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4문제, 5문제 정도?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방대한 것들을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 그 네 문제, 5문제 딱 보면 어디 부분에서 이거를 발췌해서 내가 떠올려야 하는지 그 마인드맵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차별로 한 주에 한 과목씩 클리어 하듯이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 진행하는 영역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도 주차별로 진행을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이론 정리하기는 했는데 몇 달 뛰고 하면은 조금 잊어버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의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 걔네들을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어볼 거고 이때도 이제 주차별로 한 과목씩 끝내면서 개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나오는 최종 모의고사는 전체 과목을 다 섞어 놓을 거예요.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라서 문제 개수도 과목별로 배정을 달리 할 거고 문항의 배점도 다르게 배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모의고사랑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풀어보고 채점도 하고 그거에 대한 첨삭 지도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11월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다 혼합해놨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어 나왔을 때 어느 과목에 해당되는 어떤 개념을 뽑아서 이렇게 답안을 써야지 요 정리까지 가는 게 11월이고 9, 10월에 진행하는 모의고사는 이제 과목들마다 이론이나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하는 시기라서 어떻게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 3달 동안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문제나 이런 거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보기는 보는데 과목별로 진행을 할 것이냐 섞어서 진행할 것이냐 요게 달라서 영역별 모의고사와 최종 모의고사로 구분을 둔 겁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모의고사는 똑같이 3달 동안은 오전에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는 것처럼 똑같이 시험을 풀 거고요. 왜 그 시간이 중요하냐면 개념 알고 있는 거 중요하고요. 답안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시간 안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수능 치렀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시간 안배해서 문제를 적응을 하고 답안 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답안지 쓰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그렇게 실제 시간 똑같이 해서 하고 9월에 진행하는 것도 채점 진행할 겁니다. 직강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채점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첨삭해서 볼 거고, 여러분이 처음에 첨삭 지도를 하면, 이제 뭐 9, 10월 같은 경우에 영양교육 처음 딱 들어가면, 첫째 주에 영양교육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잘 써요. 왜냐하면, 교육학을 하거든요. 교육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랑 영양교육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중복되는 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교육 상담에서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채점 점수도 많이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잘 쓰는 것 같은데 딱 2번째 주에 2주차에 영양학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네? 문제가 엄청 어렵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쓰겠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론 다시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막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과목마다 이렇게 채점을 해서 점수를 보면 내가 영양학은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 나왔고 식품학은 몇 점 정도 나왔고 이렇게 과목별로 자기 채점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특히 이 과목이 취약하구나 요게 이제 눈에 보이게 돼요. 영역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9, 10월 가서 다시 처음부터 이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한 과목들만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10월까지 해서 과목별로 중요 키워드랑 이런 것들이 다 끝나 있어야 11월에 다 섞여져 있는 혼합된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과목 섞였을 때 100점 만점에 내가 요 정도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채점을 이제 채점이랑 첨삭을 주차별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쓰는 요령이 생기거든요. 제가 그 모의고사나 이제 그런 거 진행할 때는 서술형 답안 쓸 때 요런 단어들 가지고 쓰세요. 요런 서술어 가지고 쓰세요. 요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계속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 서술형 쓸 때 뭐 하는 것이 좋다. 요렇게 명확하게 쓰는 게 좋은 과목이 있고 뭐 하는 것을 권장한다. 요렇게 쓰는 것이 좋은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연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바로 3, 4월에 시작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3월 8일 금요일부터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진행을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4월 26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각 과목에서 다루는 이론에 대한 개념 정리 진행을 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는 프린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2020학년도 올해 보는 시험부터 문항수가 조금 조정이 됐어요. 기존의 교육학에 대한 문항수는 변동이 없는데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전공 A, B 중에 문항수가 우리가 지금 B에 논술형의 한 문항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조정된 게 논술형이 없어졌습니다. 교육학에서 논술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과에서 또 중복해서 논술을 다룰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논술이 없어졌어요. 논술이 없어졌기 때문에 10점짜리 없어지고 과목 막 3, 4개 섞어놓은 문제 없어지니까 부담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면 기입형이 줄었죠. 지금까지 할 때는 기입형이 8문제 있었는데 이제 바뀐 거에서는 전공 A, B 합쳐서 기입형이 6문제예요. 그리고 서술형이 17문항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공 B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9문항이죠. 기입형은 2문항이고 요렇게 이제 문항수가 기입형이 더 줄고 서술형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전공 B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 말은 과목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그런 서술형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문항수가 한 문항이 늘었어요. 기존에는 교육학까지 포함해서 총 23문항이었거든요. 교과에서만 따지면 22문항이었는데 바뀐 거에서는 교과에서만 23문항, 논술형 빠지고 서술형이 더 증가하면서 23문항, 그래서 교육학까지 합치면 총 24문항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논술형 없어졌으니까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서술형이 더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답안을 쓰는 것이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기출문제 하는 거에서부터 모의고사 하는 7에서 11월까지 사이에 많이 다룰 거고요. 그 7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분이 잘 쓰고 채점을 제대로 받아가고 첨삭을 제대로 그러려면 3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는 이론에 대한 개념이 탄탄하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간으로 해서 여러분이 조금 내용을 쫙 정리를 해서 흐름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 계획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자료들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